자, 일반장전 주제는 오늘 뭐 타이틀은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랍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에요.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저희 채널의 특성은 보도 채널은 아니고 정보 채널이죠. 정보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보론을 해보고 취합해서 거기에 이제 결론을 조금 도출하는 형태인데, 사실 보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민감해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가 상당히 이채롭죠.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지금 뭐 하루에 많이 사면은 4,500만 주, 아니면 평균적으로 100 몇십만 주. 금액으로 치면 이게 얼마인지는 1,000억 정도 이상이죠. 많이 사면 뭐 한 3, 4천억씩 사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계산을 어제 하다가 말았는데, 덧셈하다가 저 숫자가 그냥 뭐 하여튼 조 단위 이상은 지금 많이 산 것 같아요. 근데 왜 샀을까? 통상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를 산다라기보다는 이제 원화를, 한국의 원을 살 때 삼성전자를 대체해서 사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건 누적해서 많이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그러면 지금 원화를 사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대만, TSMC, 중국은 이제 자본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오죠. 시진핑 체제에 뭐 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되게 거칠게 홍콩 항생지수, 여기서 지금 돈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갈 데 없으니까 사실 한국으로 좀 올 수 있다? 이런 추론들을 많이 하죠.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걸 이제 우리 정혜민 차장이 잘 얘기하는 프락시, 대체, 라고 할 수 있죠. 대체 매수. TSMC를 사자니 좀 불안하고, 일본으로 가자니 일본 또 어제 지진 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를 그래서 사나? 아니면은 재료를 가지고 있나? 기업 분할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배당을 이제 연말이니까 또 증액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 이제 등장한 거는 기업 분할인데, 기업 분할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중국향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잖아요. 중국을 가지 말라라고 미국이 아예 대놓고 으름장을 주니까, 그럼 미국으로 오라는 얘기인데, 미국으로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업체, IDM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TSMC 같은 데다가 주던 것들 삼성전자에 주려면 기밀이 빠져나갈까봐 제대로 못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파운드리를 띄워가지고 뉴욕으로 직상장해서 우리들 미국 관제 하에 놓아주면은 주문을 줄 수 있어라는 게 암암리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분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싶어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들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 업황이 좋아서 사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자, 두 분의 생각, 제가 더 가면은 위험하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요즘에 실제로 삼성전자 이제 물적 분할은 하도 이제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인적 분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적 분할이 됐든 인적 분할이 됐건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준다든지 가격을 높게 줘서. 그렇죠. 뭐 그러면야 뭐 기존 주들은 그치, 오케이, 나 반대 안 할게 하고 주식을 사주니까. 네. 뭐 그런 형태가 있을 수는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왜 자꾸 이런 논의들이 나오냐면, 워낙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가전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뭐 5G 통신 장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삼성전자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게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게, 여러 가지 업종들이 이제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데 묶어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뭐 분할하는 게 저는 뭐 미래를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좀 문제들이 좀 있긴 있어서. 그러니까 지주사 체제를 가겠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왜 회장이 됐겠습니까?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뭐 기업을 이제 딱 정립을 하기 위해서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이제 뭐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를 꺼내들기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쵸.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IRA 아까 이제 우리 특별 코너의 특집 코너에서 미국 중간 선거 이제 전망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이 IRA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 심지어 이제 미국의 우방조차도 좀 불만 아닌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만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인데 자기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요. 감축법안이지 뭐. 고용지표 자기들만 지금 계속 좋다 그러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대놓고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경제는 아직도 탄탄하다. 가계의 어떤 건전성이 여전히 지금 양호하다. 고용지표가 너무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오로지 지금 미국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우방, 호주, 캐나다도 지금 다 기준금리 속도 조절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벙어리 냉가슴으로 뭐라고 얘기 못 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투자를 억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분명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이제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IRA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수정은 될 필요는 있겠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그 테네시 주에다가 파운드리 2공장 지금 짓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공장 다 지으려고 하면 2027년이나 돼야 완공되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 파운드리 물량들 사실 아까 앵커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실제로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미리 주문 받아놨던 게 네. 취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좀 민감하고 오히려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더 부추겨가지고 중국이 뭐라도 실수를 하면 미국이 나서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TSMC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이 물량을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좀 뺏어올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하나의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 결국 EM 시장 내에서 중국, 대만 비중 줄이고 우리나라 시장 이제 기계적으로 좀 매수하는 수급. 이건 저는 사실 뭐 환율도 별로 상관없고 매크로 이슈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패시브 수급. 기계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줘. 어제도 사실은 오늘도 살까 싶었는데 어제 사실 한 1,700억 이상 또 매수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다소 좀 올라갈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매수를 좀 할 것 같고 아니 환율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환율 안 올라가면 더 좋죠. 뭐. 환율 안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요. 제가 뭐라고 또. 네, 환율이 안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나름대로 지금 시장 방어적 역할을 그렇죠.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그래도. 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히려 지금 추세로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슈로 다뤄드리고 있는 것처럼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혹은 또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훨씬 더 또 강하게 반응이 좀 올 거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말을 조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종목들 또 덧붙여 드리면 그렇죠. 이런 것과 이제 네. 관계 있는 종목들 뭐 두산 테스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한 대덕전자 실적이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깜놀 수준인데 그런데도 주가는 못 움직여요. 네. 그게 참 아까 답답한데요. 정영 차장이 얘기했잖아요. 실적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빠지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어쨌든 그래도 대덕전자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끼워넣고 파운드리 쪽과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 있는 소부장 SNS텍하고 FST 요 두 종목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해서 뉴욕 네. 직상장을 한다 그러면 또 관련 기업들 막 찾느라고 난리 그러면 벌써 요 두 종목 바로 상한가 갈 거예요. 뭐 네.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미리미리 네. 조금 알고는 있자 정도. 네. 삼성전자 얘기 길게 하면은 싫어하십니다. 미친 소리 한다고. 이제 2년 동안 주가 조정받았어요. 주가 보면은 삼성전자는 뭐 참.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모르죠. 뭐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반등을 확 할지 1년 후에 할지 그건 알 수 더 떨어질지 없는데 저도 사실은 네. 모르죠. 네. 어쨌든 지금 뭐 저는 이 횡보 구간,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작업이 있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몇몇 주식을 사는 거는 역시 이제 범중국권에 대한 이탈 자금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도 뭐 FOMC에 대한 실망감으로 장 초반에 뭐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던져내는 거를 외국인들이 싹 받아서 말아 올릴 정도의 이제 그런 낙폭 축소를 좀 보였고 지금 삼성전자를 좀 한 달간 수급을 봤더니 1조 7천억을 샀네요, 외국인이. 아, 그 예. 정도 되는군요. 네, 1조 7천억 정도를 샀고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렇게 보면
패시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채워 나가고 이 횡보 구간의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거를 제외하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종목은 진심으로 사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진짜 진심을 담아서 좀 사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뭐 이게 뭐 분할 후 해외 상장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분할 상장에 대한 좀 어쨌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모직하고 저기 물산 고에 그래도 전 정권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옵션 정도로는 뭐 달고 있을 수 있는 좀 이슈라고 좀 보고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 본업은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어떻게 협력이 나오느냐. 지금 이제 수많은 업체들이 뭐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 뭐 또 전기차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 업체들이 지금 TSMC가 약간 공백을 보이고 있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이제 큰 행사까지 했었던 이제 3나노급 네. 첨단 공정을 이용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자기의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이제 파운드리만 해주다가 정말 이제 확장성을 보여주느냐, 요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패시브적인 수급은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봅니다. 예,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베이스 캠프를 높이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지배 구조로 본다면 지금 이제 JY 회장의 지분이 뭐 1.6%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1.6%도 조단이긴 조단입니다. 많은 거죠. 근데 지배력을 높이는 게 좀 필수적이에요. 근데 꼭 이러면은 이제 또 언론에서 막 그림 그리고 소설 쓰고 막 합니다. 뭐 이제 물산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뭐 투자 회사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새롭게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 관계에 투자 회사, 사업 회사의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물산이 지배를 하고 삼성전자의 투자 회사, 삼성전자의 사업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는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의 어떤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배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뭐 사실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뭐 분할해서 미국에 상장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좀 되는 거겠지만, 이 분할과 또 합병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삼성 쪽에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니까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정도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좀 생뚱맞으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리노공업하고 네.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뉴스가 또 이제 그 LG 이제 해외 이제 그 자동차 애플 또 관련돼 가지고 이제 LG 그룹이 또 부각이 된 것 같아서 IT 쪽에 또 하나의 공룡인 LG전자 이렇게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기기감 시청률 떨어지니까 그 11월 24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어요. 근데 금통위에서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한 50bp도 쉽지 않을 거예요. 25bp나 어쩌면 동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라고 그러세요?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인상한다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영국을 봤잖아요. 영국 어제 75bp 올렸는데 환율이 전라가 돼서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금리로 많이 올리면은 경기가 오그라드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 부채 문제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를 건드리기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면서 절상이 될 가능성 소지가 있다. 그러면 미국도 CPI가 좀 낮아지고 스탠스가 이러면은 어찌됐건 환율이 조금 안정된다라는 걸 외국인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일단 사고 거기에 재료들이 많으니까. 아니, 이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기준금리를 아무리 공격적으로 올려도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사실 이제 그 문제를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속도 조절이 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미국 우선 때문이겠죠. 이 소통하는 방법이 시장에 어제 놀라고 오늘 아침에까지 뉴욕이 조정받은 거는 조금 오버스러운 것 같고. 네. 하여튼 너무 길어지는데. 자, 거기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의외로 또 변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사일을 쏘잖아. 어제 저녁에도 쏘았어요, 또. 네. 환율이 안 움직여요. 여기에서 안 움직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핵실험이 쉽지는 않다. 이게 핵을 실험하려면은 사실 핵 분열의 그 강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러시아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되는지, 러시아도 지금 자기 발등에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핵실험 이제 조심스럽지만 아유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핵실험이 쉽지가 않아. 이게 잘못하면은 핵 자폭이 된단 말이에요. 터져가지고 네.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탄도미사일도 뭐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좀 그런 게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재료가 나왔는데도 환율이 안 반영한다는 얘기가 아마 역설적으로는 좀 그래서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자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삼성전자 꺼냈고요. 네, 자, 제 맞습니다. 얘기 지나가고 개별 네. 기업을 더 궁금해하시니까